1949년 6월 6일 일제하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청산에 온 힘을 쏟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습격당했다.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다. 반민특위가 친일파 처단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찾아온 위기였다. 친일 기업가 박흥식에서 문학가 이광수, 그리고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의 검거에 이르기까지 반민특위의 활동 뒤에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이날 사무실에 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서류가 압수됐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실질적 힘이었던 특경대원들도 무기를 빼앗기고 체포됐다. 이날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체포의 위기에 놓여있던 친일 경찰들이었다. 친일 세력의 조직적인 반격으로 반민특위는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은 무력화되고 잡혀갔던 친일파들은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힘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민족적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의 열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됐다. 그렇게 민족 정기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꺾이면서 한 독립운동가의 꿈도 사라졌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그는 임시정부 문화부장으로 20여 년을 중국에서 투쟁한 독립운동가였다. 친일파가 청산된 새로운 나라 건설. 그것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져 갔다. (1945년 11월 23일) 중경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환국했다. 오랜 독립운동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상덕은 김구, 김규식, 이시영 등과 함께 귀국했다. 김상덕은 임시정부의 문화부장이었다. 20년이 넘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하지만 그의 독립운동은 이미 1910년대 일본에서 시작됐다. 김상덕은 1917년 일본으로 가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다. 유학생 시절인 1919년은 1차 대전의 종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 해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됐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온 것으로 여겼다. 유학생들은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덕은 이때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 독립청년단을 만들어 주도적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한 웅변대회 연사로 나서 이제야말로 독립운동의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1919년 2월 8일 김상덕은 이광수, 최파룡 등과 함께 이곳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다. 3.1운동의 불씨가 되는 바로 28 독립선언이다. 총독부 무단 통치의 기세가 드높을 때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이루어진 28 독립선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
1919년 1월에 한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에 간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김상덕은 서명을 하게 되죠. 이제 이 활동으로 일제경찰의 체포가 되어서 1심에서 검거형을 받고 2심에서 공소기각이 된 후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4년 일본 총독부가 파악하고 있던 정보 자료는 김상덕의 중국 망명 후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28 독립선언 후 중국에 망명한 김상덕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음, 1920년대에 보게 되면은 김상덕도 당시에 하나의 물결이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파 이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민족대회에 조선 대표단으로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하게 되고 이후에도 이제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분열되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이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김상덕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40년엔 김원봉이 이끌던 민족혁명당의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 합류해 본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상덕은 김원봉과 이미 1920년대 의열단에서부터 같이 활동해왔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는 항일 무장 조직으로 친일파 처단과 일제에 대한 직접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1942년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김상덕도 같이 합류한다. 김상덕은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다 1945년 3월 문화부장으로 선출된다. 이때 김상덕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인물은 김규식이었다. 김규식은 1910년대 서울 경신학교 시절의 은사였고 독립운동의 선배이자 동지였다. 임시정부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김규식 박사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세요. 그걸 내가 흔히 목격을 했고 두 분의